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온갖 장기들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시영 박사가 이 연구에서 만든 건데요. 깔창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애국 기업이고요.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엄청나게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저희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집중 파헤치고 있었는데요. 퀴어 축제도 막았고 성소수자의 그 과학적, 의학적인 진단도 확실히 해주셨는데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번엔 세금에 관해서 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데 염한섭 원장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들 때문에 국가의 그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에이즈 감염이 되시면 사실은 치료가 안 됩니다.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잡수시게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긴 하는데 30년밖에 못 삽니다. 30년 뒤에는 내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처참하게 에이즈는 돌아가세요. 치료제는 없는 거예요? 예, 치료제는 없습니다. 균이 확 퍼지지 않게 억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때 어떻게 잘못 뭐 동성애 당했다든지 아니면 꼬임에 넘어가서 뭐 열 몇 살 때 그랬으면은 30년밖에 못 살고 아무리 해서 죽어야 되네요. 예. 그래도 참 30년 더 사시는 게 참 의미 있고 소중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이즈에 감염되시면은 매일 먹는 그 에이즈 알약 값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100% 지원하고 있는데 100%요? 예. 아이고야. 그 문자 내용이 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그 60만 원이라고 된 문자 내용이 있는데 네.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생겨서 잠시만 쭉쭉 내려가 보시겠어요? 네. 예. 서울 지역에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계속 가시면 돼요.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요건 가운데 좀 잘라야겠네요. 지금 찾을 때까지 좀 내려가고 네. 여기서부터 네. 할게요. 예, 그럼 다시 좀 시작할게요. 예. 서울에 뭐 공립병원이 있는데 네.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그 병원에 가셔서 에이즈 알약을 매달 타 드셔야 되니까 네. 약값이 궁금해서 제가 문자를 드린 건데 한 달에 에이즈 환자가 내는 에이즈 알약값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금이요? 예. 요거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네. 에이즈 환자분 1인이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요? 예, 600만 원이 나오면 그중에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 어우. 그럼 환자는 이거 10%인 엄청나네. 예, 환자는 10%인 60만 매달, 원만 매달. 예, 60만 원만 내고 60만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지급.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당 매달 600만 원. 1년에 7,200입니다. 1년에 7,200인데 우리 에이즈 환자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조금 아파요. 예. 그러면 세브란스, 서울대 이런 유명 대학병원을 이분들이 무조건 입원합니다. 예. 왜냐,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비 무서우니까 입원을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면 입원비, 치료비 다 무료. 국가 국가가 세금으로 다 다 주니까. 지급.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면 간병사를 쓰시죠. 예. 그런데 일반 간병사는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요새. 예.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려면 20만 원이 넘어가요. 왜냐면 거리. 그런데 그 20만 원이 넘어가는 매일 발생하는 간병 비용까지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전부요? 간병까지요? 전부 전액. 야, 이건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몸 아프면 무조건 가는 거죠. 세브란스든 서울대든 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입원하면 훨씬 이분들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이 나는 무조건 서울대 세브란스 제일도 혼자 가야겠다. 그러면은 왕복 비행기를 타시겠죠. 네. 우리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가려도 비행값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비행기값, 교통비 100%다 무료. 그것도 국가가 대줘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진짜를 받는 이게 거예요. 뭐 에이즈 환자의 천국이네.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병원에 안 계실 땐 어떠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가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집까지 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청소 빨래까지 다 해드립니다. 집에 청소 빨래까지.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에이즈 알약을 드시면서 30년을 생존하게 되시니까 고령화 노령화가 되시니까 국가에 요청을 해서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이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네. 돌아가실 때까지 입원비 간병비 국가가 또 다 대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예, 예, 이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수가 별다른 예방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무려 35%, 3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는데 네. 유독 우리나라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초급등세입니다. 아, 이렇게 국가가 다 책임져주니까. 예,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 이렇게 동성애 인권을 보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두 번째,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정책. 네. 이것이 맞물려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고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사회적 비용 문제가 생겼는데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4조를 초과한 첫 해였고 작년에는 이 수에 비춰서 보면요 9조입니다. 9조. 대한민국 구조. 사회적 비용 9조를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아, 1년에 구조요. 예, 예, 예. 아, 이건 뭐 문제가 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에이즈 복지 국가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동성애 단체는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또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트랜스젠더 문제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그 한 거죠. 이후에는 고가의 여성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성 전환 수술이 얼마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자처럼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런데 1억이 넘어가는 그 고가의 수술 비용과 차후에 계속 맞아야 되는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또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또 해준다고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베리아 놈의 새끼들이. 예, 심지어 우리 지난 대선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재명도 그랬어요? 예, 공약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네.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전국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이죠. 네. 그리고 은행 직원, 네.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거 볼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동성애자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괴롭히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 남들이 돌보지 않는 그분들을 지금 요양원에서 예,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을 보다 보니까 자신 있게 예, 얘기할 수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라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봐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폐해를 알려서 예방을 하고 싶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가 안 되도록 하는 그렇죠, 게 최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된 다음에 국가가 돈을 100%다 되는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게 아니라 에이즈 환자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개인도 고통에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고 그다음에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고요. 국가 재정도 건전해지는 거고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 전에 가볼게요. 예, 잘하죠. 포스. 예. 저 같은 사람 호모포비아라고 혐오 세력이라고 야. 일부 좌파 세력들 그리고 동성애 단체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을 혐오해요. 사실은 혐오 세력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호모포비아 그런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가지고 제가 좌표 찍기를 하는 예 거죠. 제가 이 포스터에서 발표한 당시 우리나라 혐오 인물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고. 그냥 실명 다 띄우고 좌표 찍기 해가지고 저나 저희 가족들을 막 괴롭히기 테러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결국에 저희 가족들은요 5년 전에 다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정말로. 아유, 그리고 진짜로요. 저도 보통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가 뭐냐면은 네.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 수십 명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그런 문자 뭐 그냥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았고 네. 근데 제가 이 활동을 그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예방하자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다음 보겠습니다. 이 동성애 단체가 정치 세력화가 돼 있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됐을 때 네. 이것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성소수자 인권연대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야. 통합진보당 3만 당원이랑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러면 당시 통합진보당이랑 성소수자단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다음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매년 공산주의 대회가 열려요. 막시즘 대회가.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열리는 막시즘 대회에
주요 주제가 동성애입니다. 아, 다음 보겠습니다. 예. 노동자연대는 노동자 단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공산주의 단체예요. 그런데 노동자 연대에 그를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가 기고한 것을 보시면은 무지개 속의 적색. 이 무지개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그렇죠, 무지개. 예. 그 중에 적색이 있잖아요. 네. 그 적색이 본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마르크스주의. 성소수자 해방운동에 마르크스주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하.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지만 본인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자기들은 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관점에서. 야,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대 포스터가 열리는데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라고 떳떳이 사상적 배경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네. 예.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는 동성애를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라고 해서 성경과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했다라는 이단적 주장을 하는 교회가 향림교회입니다. 기독교 일부 교회 중에 하나.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림교회가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인맞이 환영단 공개 세미나를 열었던 곳이에요. 왜 위인인가? 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위인으로 보게 되는가? 향림교회. 이런 데가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때 동성애자들이 광화문 일대에 촛불 집회에 섞여서 자신들만의 집회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뭐 부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 펀치를 그려가지고 나왔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뭐 당시 시위 모습이죠. 이렇게 전경버스 부수고 다음 아이고. 보겠습니다. 전경버스에 이 친구가 딱 붙어가지고 멀어나 보니까 주유기에 불을 붙였더라고요. 아유. 이게 정말 꺼졌길래 망정이지. 만약 이거 못 꺼졌으면 이 버스에 있었던 우리 전경들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아니 이분들이 폭파당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을 쟁취하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인권이 침해되는 게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귀족화돼 있습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볼 때 어떤 집단도 심지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 보훈 대상자들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동성애자들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뭐 저도 속속들이 몰랐는데 이거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카르텔이죠.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이익 집단화해서 국가로부터 최상의 지금 복지를 받으면서 이걸 더 요구하면은 요 표를 구하는 이 좌파 정당들은 이들과 결탁이 돼서 이들에게 또 이런 좋은 정책, 그러니까 그 국가는 좀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꼬셔서 동성애를 양산시키고 양산되다 보니까 에이즈가 양산되고 에이즈뿐만 아니라 각종 그 질병 그다음에 범죄 행위 양산되고 이걸 또 막스와 연결되고 이게 다시 또 저 좌파 정당과 연결되고 이게 먹이 사슬이 되네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개인으로서는 계속 이런 예방 사업 할 네. 수가 없으니까 크게는 못하고 서명 운동을 해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좀 참여하실 분들은 010-7494-0114가 제 번호인데 뭐 전 정말 이 번호 하나지 뭐 다른 번호 없습니다. 네. 뭐 제가 이 정도 010-7494-0114로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서 예, 이렇게 성함,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봉규 TV라고 보내주시면은 네.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1인 1표주의인데 동성애 반대 투표를 우리가 해서 동성애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네. 집합을 해서 정말 그렇게 막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이요 크게 잘못될 일이 보이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그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한 그 정책하고 달리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복지 정책을 써서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쓰니까 동성애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각종 질병 오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거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염한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